둔산동 도가쌤입니다. 수투 7월 보름 백중절기 님을 한대 여구자 원을 빈다 소원을 빈다. 이게 안 되면 드문드문해서 영어처럼 해석해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단어를 몰라서 틀리게 하는 거는 틀릴 만한 단어나 지장이 있는 거는 이렇게 땡땡을 쳐주고 나머지는 진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게 보통은 체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원을 빈다 이렇게 용어 여고자 님을 한대 여고자 대하여 두고 이걸 연결해서 서술을 연결해서 흐름을 잡는 거니까 고전은 체어를 모르더라도 흐름을 잡으면 대략적인 이제 분위기나 어조나 태도 이런 거.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지내고 싶다 라는 거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소원을 빈다, 님을 한대 함께 여고자가 요거를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고자. 그치? 네. 소원을 빈다 님이다 백정에 그러면 뭐 어떤 거겠냐 골라내면 아닌 거 골라내는 거. 고전에서는 아닌 걸 골라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찍어주면 그래도 좁혀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화열백하고 은한이 삼경인데 시간만 알아도 이게 은한이 뭔지 모르고 그럼 월백 이것도 이제 한자 알으면 모르겠죠. 이화도 이화열에 대한 백꽃 그 다리 하얗고 요게 하얘서 이것도 하얗고 그런 건데 은한이 이게 은하수 이런 건데 삼경 이게 삼경이 이렇게 돼서 여기 1경, 2경, 3경 여기 11시부터 12시 사이 4경, 5경 이게 밤인데 여기서부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오는 거고 3경 알았어요? 그러면 뭐 공간 시간적 배경 정서 유별한다. 윤선도 만응해서 그 다음은 그 밖에 다른 일들이야 부러울 게 있겠냐 뭐 이런 부러울 거 없다. 속세를 취직해서 누가 질문했는데 이게 자 세상하고 완전 자연하고 또 되고 속세가 세상하고 완전 자연 임금을 모시는 거하고 그래도 자연은 아닌데 도시에 있는데 임금을 안 모시는 거 하고 이것도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정령계나 천상계랑 속세도 되고 종교계랑 속세도 되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 일, 일반적인 세상 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연에 만족하면 세속의 욕망은 이게 다 선비들이 글 쓰기 때문에 출장 입상이에요. 효도 있지만 임금한테 충성하는 거야 다 기준이. 이해되세요? 임금한테 충성하는 거. 님이 오마 하거는 님은 온다 그랬는데 안 온다 안 온다 안 하는 거고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자 보고 싶은 님을 간절하게 바라는데 걔가 반가운 사람한테는 짖고 가라 그러고 미운 놈한테는 쏘그리고 살랑살랑 흔들고 이런 얘기 되고 이거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것에 숨 올라가기가 힘들죠. 위급한 상황에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한 캄캄한 마음. 자 이번 주제는 임을 여인 슬픔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임을 여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 피치에 몰린 느낌 그렇죠? 캄캄해갖고 저기 만남은 기대하고 이거는 촉발된 님이 여인 돌아가신 상황부터 감정이 팍 터져버렸다고 촉발된 정서 감정 그거를 접촉하느라고 발생된 정서 3인국에서 생각한다 미를 임금을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요것도 쭈르륵 보다 보면 여기 뭐 임계신 옥루 그러면 임금 있는 거죠. 짐작 의문어로 표현했다. 화자가 있는 곳과 남반도 추운데 임계신 옥루 고초는 더 추울 것이다. 그 장소는 자 말에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충성해야 되는데 임금 걱정 말에 무엇하리요. 항상 이렇게 아부줘요. 전부 다 삼인고 송민고 안도할 만원사 유배가사로 남대문 각다리 이절이 뭐 예를 들어서 귀향다리에서 다리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쓴 게 언어유희라고. 근데 요거 전체 쭈루룩 이런 걸 보면 귀양다리 아니면 귀양한 처지, 귀양한 생활 모습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글자에 속지 말고 그 전체적인 문맥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주제거든 사실은. 그 문맥이 뭐를 요구하느냐,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주제를 출발하는 게 첫 번째고, 여기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마무리도 주제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주제에서 주제로 끝나는 거야, 국어는. 완전 만원사에서 마음 중에 흉한 일 이러니 새벽 대기라고 그러니까 새벽은 대기는 좋은 거고, 흉과 대기. 유변 화가의 동량이 잘 되지 않은 화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새벽 대기는 새벽 동량의 대기에서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찌질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동량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찾기 힘들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흉중몽사, 그러니까 꿈속에서 몽중흉사니까 꿈속에서 안 좋으면 꿈은 반대라고 쓰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야 일반적으로. 됐죠? 간민가 도망친 그 민이잖아, 그치? 도망친 친족의 신적을 도망치면 그거 다 떠넘기잖아 주변 사람한테. 북청부사 같은 선량한 정치 베푸는 관리가 있으면 안 떠나도 되지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고난이 사회적인 문제니까 글을 쓰는 거지. 사회적인 문제니까 글을 쓰는 거지. 자기 혼자 뭐 고난 됐다고 쓰는 건 아니니까. 갑산의 신역을 북청과 같이 해달라고 했지만 그 일하는 거, 일을 계속 시키는데 산수갑산한테 갑산인가 보다. 그치? 북청무사고 살 때 북청이고. 그럼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요끼 북청과 산수. 산수갑산 역계 거고 북청은 역계인가? 내 기억엔 그런데. 그러니까 북청으로 가버린다. 미련 없이. 이웃에 알리지 않고 단천 땅 이주는 적절하지 않은. 단천 땅 이주는 알리지 않고 갔나 보네, 그치? 근데 왜 적절하지 않지? 이 글이 잘못 땄다고. 이거 옮기는 행동 나 같아도 옮기겠죠. 말 뉘앙스를 이렇게 써놔서. 형장가 사또본부 장 몽둥이로 엉덩이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형장은 형벌을 하는 장소도 되고 몽둥이를 때리는 것도 되고 한자를 봐야 될 텐데. 사또본부가 명령을 하면 인정두지 말고 때려라 그런 거지. 그러면 사또가 A한테 얘기하면 A가 형장한테 또 얘기해. 걸쳐서 얘기한다고. 직접 얘기 안 해요. 이게 천한 애들이라. 그래서 육방관리한테 지시를 내리면 얘가 쳐라 좀 치지. 그런 구조만 이해해도 그죠? 사또의 명에 따라 돌아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만 해도 그죠? 되는 거고.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 주지 마라. 강남밥 정선하리랑 했을 때 어금니다 그냥 가라 강남밥 먹으니까 질겨갖고 사계절 먹었다 이런 게겠죠. 사절치기가. 강남밥을 만들려면 이걸 빠겠죠. 이렇게 절구를 쳐가지고 만들고 그러나 본데. 공필강으로 해학적으로 드러냈다. 이 해학적 이게 암기해야 돼요. 나는 잘 안 웃기던데. 웃기다고 하고 보면 개콘 보면.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이 해학이다. 기억하시라고. 의문 갖지 말라고. 시험 보면 끝이라고. 정선아리랑.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이냐 도원은 어디냐. 무릉도원. 복숭아 꽃피는 신선생이네. 산만층층하네. 전성 이름 옛 이름이 정선아리랑. 옛 이름. 후행은 첩첩청청. 첩첩은 겹쳐서 있는 산. 옛날과 지금을 대립했다는 거네. 시간으로. 양태사의 밤에 옷 벗는 소리 난다는 거네. 김한승 소리, 최치원. 산에서 밤에 책 읽는다. 김한승 소리는 다듬이질 소리. 이 다듬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유하게 옷 다듬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 동포가 살았겠지. 그 다듬이 소리가 고향 소리, 고향에서만 들렸는데 여기서도 들리니까 고향 생각이 난다는 거야.
속세 평가에 반응하겠죠, 항상. 시비하는 소리 반응이 아니라 속세 평가라. 시시비비라고 하는 시시비비. 옳은 걸 옳은다고 하고, 그런 걸 비그르다고 하면 잘했죠? 똑바로 이빠른 소리 한 건데, 그러면 아들이 시비거냐? 그래요. 이게 시비. 시비거냐. 시시비비. 뭐라고요? 평가하는 거. 속사의 평가가 시비. 박목원 윤사월 외딴 집에 놀러가면 이렇게 외딴 집도 똑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풍경의 일부가 되었는 뭐 이런 정도. 문 옆에 귀대고 듣고 있다는 거지. 자화상에서는 외딴 우물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복잡한 데서 내면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좀 떨어져 있는 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곳, 뭐 이런 의미예요. 됐어요? 요거는 외딴 집이니까 외딴 곳에서 복잡한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요거는 뭐냐면 자신 모습을 응시하는 내면을 성찰하는, 관찰할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관조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관찰,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거는 길에서 들으니까 엿듣는 게 외부 세계라는 거지. 호기심이 있다는 거지. 윤동주,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항상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소극적이고 부정적 인식.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독립을 계속 생각해.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고 대신 싫어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과거에 추억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 과거의 모습을 긍정적 모습 주는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 그 이제 그 읽으면 부정적 인식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OX 사교에서 세모라고. 내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감 느끼고 반성도 하고 충분히 관찰을 했다는 거고. 이게 아마 그 자화상. 그러니까 시인의 양심, 그거 알아. 그러니까 시인의 양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지. 이렇게 부끄러움 못 느끼는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이 시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시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여기서 독립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이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좀 너무 매몰찬 평가라고. 이해되세요? 너무 매몰찬 평가라고. 고정이 모든 사라진 것에 여백을 남긴다. 나로 사라진 나,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사라지고 사라질 것들에 체크를 한다는 거네, 그죠? 고유한 여백이 뭐고 사라질 것이 뭐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여백은 동그라미, 사라진 거 세모 이렇게 쳐가지고 쭈르륵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화자의 상태. 이렇게 여백이라는 것은 잔잔하게 생각하는 거야. 노을이나 시냇물처럼. 초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여운을 느끼면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여백이래. 동양화에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여백의 공간, 여백이 위를 낸 것처럼. 아무것도 안 그려. 그럼 여기에 뜬 감정들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잔잔하게 느끼고 즐기고 깨닫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나는 너로부터 시작된 나, 고유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남겨진 타자에게, 남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남들도 고유한 여백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추억과 위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여기가 그죠? 네. 좀 여유로운 여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운이요, 남는 운. 잔잔하게 뭔가 자기를 위로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라고. 네. 어떤 분은 태양이고 독립이죠. 그냥 민족화합, 광복. 됐죠? 김수영의 사령은 김수영도 이게 풀도 그렇고 독재 저항하면서 독재 끝장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육사 스타일 정도의 강력한 독재 반항. 그러니까 죽은 영이야. 불의에 대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을 자괴감 있는 거야. 그 똑같아. 윤동주도 이 부정적이라고 친다면 요 자괴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자, 정호성은 윤동주 시집을 가방에 들고 얘도 윤동주 정치를 배우고 싶다는 거겠지. 그래서 위선적인 삶 살지 말고 항상 그지
자기가 윤동주가 잘못한 건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못 이기네. 소극적인 것이 잘못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니까. 생명의 무게 똑같은 것이야. 산에게 데려왔다고. 산의 역사를 잡선 내가 현재는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김수영 사령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으면 이게 되게 힘들죠.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가 답이면 찾는데 시간이 걸려.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사령의 화자는 일상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그 일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윤동주처럼. 이해돼요? 투쟁해야 된다고. 자유실현에 힘해야 되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실천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투사가 못됐다고 나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윤동주가. 누가 하늘을 보았는가? 외경을 아니라. 외경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 아침 저녁 뱃머리 찢고 튀어없는 권한 하늘 마실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불쌍한 거 한다. 외경 연민. 그룹을 닦고 찢을 때 알게 된 것.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른 마음가짐이다. 신동엽, 금강부터 하면서 폭넓게 사람 나누고 예를 들어서 좀 통 크게 전체적으로 세상에 대한 그 골고든 마음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런 사람인데. 황인신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가시덤불 너른 들판 나가서 들쥐와 뛰어오는 고양인데 꿈꾸리라. 같이 밝은 들판을 꿈꾸리라.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지향하는 거하고 그죠? 지향하는 거. 근데 안식과 이것까지 다 내포하지는 못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나 들쥐가 뛰어놓으면 안식 될 수 있어? 뛰어는 들판은 있어도 안식과 유료되면 얘 안 잡아먹어? 얘랑 같이 노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 근데 결과가 뭐야? 결과가 없대 그럼. 그치? 어떤 방향성 내 적이다. 뭔가 같이 방향성을 꿈꾼다 이런 얘기예요. 풍장 풍장은 바람에다 그냥 자연 속에 그냥 넣어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아 빠병 영화의 사회가 자유가 무엇이길래 빠병이 감옥 탈출했으니까 그쵸? 우리 속 욕하지 못한다. 가정을 통해 자신의 발행을 드러내고 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삶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국어는 이 주어가 뭐냐고. 그게 주어가 뭘 보고 얘기하냐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래서 이거 맞냐? 수식이 맞냐? 이렇게 네 가지 하면 그 중에 답이 하나 나와. 그래서 항상 내가 뭐로 판단하고 있어? 문장으로 판단하고 있잖아. 문장으로. 지하국 계적 퇴치. 주인공이 지하국 마귀에게 납치당해 공주를 구한다. 지하국에 들어가서 선과 악 구도로 간단하게 공간 구도 나오고 지하국의 신기한 구조 나오는 거고 지상과 지하국이 교류하는 공간은 아니고.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계열로 써있는 건데 그죠? 공주 구하는. 임춘의 공방전자 돈이라는 돈. 공방 모방이잖아요. 모방 각지고 돈이죠. 공방전. 동그란 거. 어쨌든 돈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공방과 대립되는 인물로 감퇴하는 정책을 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사람처럼 하면 가정체가 되는 거고. 남영도의 옥루몽. 양공자가 홍련화 한 가지를 꺾어졌다가 강에 빠지는 꿈 꾸었다. 빠졌다. 이 홍련화가 뭐냐, 강이 뭐냐, 이렇게. 성서롭지. 그러니까 상서롭은 좀 정상적이지 아니면 좋은 기운이 아니다. 성서롭지 아니하다. 성서로움은 좋은 건 좋은 기운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검고를 받아 한곡조 타다. 백화가 만발하고 꽃이 피고 곡조를 타니 소리가 쓸쓸하였으며 우조를 아래니. 그러면 요거에서 그 우조 불평한 심상 행군물 일탈을 경도한다가 했던 한곡조를 타고 또 한곡조를 타고 불평한 삼사 오열한 우는 풍금이 일자를 경동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움직인다는 풍경에 따라서 풍경이 막 조응한다. 서로 화합하면서 한 곡 타면 이렇게 되고 이 곡 타면 쓸쓸하고 이 곡 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죠? 네. 부랑 권세, 수단을 가리지 않는 황치사, 양공자, 강남홍 의지를 속박시킨다. 발생시킨다. 그죠?
폭발도 나오네. 인물 대립한다는 거죠. 인물 대립하고. 강남은 이미 양궁재된 지조들이 다 변하는 거 없으니까. 고전소설. 우추는 자신의 해금과 버릉병의 해금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나는 음악에 버릉병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차이가 없다고 말했을 뿐, 평가는 없다. 근데 애매하죠? 차이가 없다는 게 평가잖아. 기억하셔야 돼. 뉘앙스가 좀 다 답이 아니면 결국은 이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 평가잖아. 이렇게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나한테 계속 주장해. 그 전체 맥락에서 평가라는 건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어딨냐고. 평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고. 이해되세요? 문제 풀면서 겪는 거야. 수능은 덜. 이런 거 덜 해. 전우치전. 장현이가 변하여 공유가 되었을 때 전우치는 나라야 도술로 충의 이념을 지키려고 했다. 책에서. 누가 전우치가 체제 수능 중이요? 처음에? 아니라 하잖아. 그제? 양현이. 전우치 도사인데 장난꾸러기 도사요. 장난꾸러기 도사. 말 안 듣고 어렵게 만들고 막 정보 속색이고 도술로. 작자미상 홍보가 병영으로부터 공간 배경, 홍보의 집. 공간 배경에서 대야만 있고 장면의 전환은 나타났다. 공간 배경에서 대야만 있고 장면 전환. 이거는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으로 있게거든요. 상황이라는 게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상황으로 육하원칙으로 내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언제 어디서 했냐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이게 육하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상하 판절은 육하원칙이 짱이요. 헷갈리면 뭐라고 정확하게 육하원칙을 하나씩 분석해봐.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가 잡혀져. 시험 문제 자체가 육하원칙 중에 하나야. 누가 물어보든지 언제 물어보든지 어디서 했냐 무엇을 했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돈이 들어있는 괴짝을 관리하는 아전. 또 밑에 있는 육방관소하고 매싹 사령을 통해서 명령을 지불하는 사령을 통해 상품 경제로 확산, 부를 축적한 실행 결과 아전 사령. 이렇게 아전과 사령인데 여기에서 맵 상품을 지불하는 사령이잖아, 그지? 돈괴 관리하는 아전. 돈 있는 놈이 있을 테고 그 밑에서 직장 생활하는 놈이 있을 테고 얘 심부름하는 애는. 그러면 돈을 모으는 건 말이 안 되지. 계층까지는 안 되지. 성조풀이 본문의 언급과 같이 붉은 구슬은 신들의 조력이 아니라 아들을 얻는 것이 구술셋 국가에 등남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어떤 문제를 내서 밑줄을 치면 그 밑줄이 치는 될 수 있으면 그 단락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에요. 어떤 걸 쉽게 빨리 풀고 어떤 걸 천천히 풀고. 모두 자신의 행적, 처지에 대해 연인의 소명 늘어났다. 어젯밤에 자신의 연습을 설명한 내용. B는 정치사고 이후 모자의 처지를 내던 내용으로 적절한 두 사람. 자신의 행적, 처지. 행적은 이랬던 거. 지금 처지는 상황. 여인의 소명으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난다. 그냥 여인이 뭐 말했다는 거지. 그럼 내용 봐야 되는 거네, 이거는. 그치?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할 때 단어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보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따로 명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고민하는 것도 보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내용으로 그걸 정리를 하면서 심리적이나 판단들, 국어에 나오는 판단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 일단